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포천이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천이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이문이란 포천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를 뜻하며 당시 정세와 북벌론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선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하륜의 홀령이 귀신이죠. 자, 주인공에 해당하는 정태화, 여기서는 정공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정공을 찾아와서 자신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청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공은 하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이후에 두 사람 사이의 대담에서 북벌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납니다. 정공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북벌론의 타당성을 하륜에게 묻는데 하륜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북벌론의 허상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쇄신의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인재 등용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의 줄거리이고요. 자, 주제는 북벌론의 허상과 올바른 인재 등용의 중요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글이 아니고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 단편 소설이에요. 예, 야담계 소설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 자체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비판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요. 실리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자, 정공이라 불리는 정태화,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신으로 등장하는 하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현실적인 존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당시에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었던 북벌론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귀신을 등장시켜서 우회적인 서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륜의 입을 통해서 이 북벌론을 비판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천시, 두 번째는 지리, 세 번째는 인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천시는 하늘의 운세요. 두 번째 지리는 지리적인 조건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는 인적 자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제 본문을 같이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수특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자, 포천이문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정공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던 날 밤,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의 귀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폐허가 된 자신의 무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정공이 하공에 부탁한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공이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자, 등장인물 둘 나왔죠. 하나는 정공. 자, 정공이 포천이라고 하는 동네에 현감으로 부임합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와요? 예, 조선의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었던 하륜이 찾아옵니다. 근데 살아있는 인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옵니다. 자, 이 하륜이 찾아와서 이제 정공에게 부탁을 하죠. 내 무덤을 좀 돌봐달라. 그랬는데 이 요청을 수렴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게 되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정공이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응대하자 하공이 말했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내가 결초 보은할 길이 없구려. 즉, 하륜이 자신의 이 묘를 돌봐주었던 정공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사또께서는, 이때 사또는 정공이겠죠. 자, 사또께서는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테니 참으로 축하하오. 자, 정공이 하륜의 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륜, 즉 하공이 정공에게 결처보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저승의 보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수명 연장.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에 정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이때 어르신은 하공이죠.
세상을 떠나신 후 세상이 누차 바뀌어서 상전벽해가 되었으나 어르신의 영령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전공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륜, 즉 하공은 사실 살아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저승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승의 인물이 저승의 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 넋은 500년을 지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내 넋은 누굴까요? 하공, 하륜, 500년. 이야, 대단하네요. 자, 이제 300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200년 뒤까지는 알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 2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서글프기 그지없구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처럼, 어르신처럼, 하륜처럼 나중에 죽고 나서 막 500년씩, 300년씩 이렇게 이 구천을 떠돌면서 활동할 수 있느냐 궁금하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공이 답변을 합니다. 넋이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어두운지 지혜로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왕이나 재상이라 할지라도 용렬한 그릇이라면, 자, 이때 용렬하다는 얘기는요, 용기가 많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찮은 초목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높지 않아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빼어난 기운이 모인 것이라면 죽어도 이 넋이 남게 돼요. 사또는 전공을 가리키죠.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니 죽은 뒤에도 훌령이 100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오. 그러니까 지금 하륜을 도와주었던 전공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죽고 나서 훌령이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누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아직 200년 남아있는 하륜. 즉 전공이 100년 동안 구천을 떠나도 저승으로 가도 그때도 여전히 하륜은 남아있겠네요. 100년 정도 더 남아있겠네요. 어쨌든 자, 또 내려가시죠. 저승에 과연 조물주가 있습니까? 전공의 질문이에요. 자, 조물주가 실제로 있느냐? 자, 근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으니 묻지 말아 주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1급 기밀인가 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전공하고요, 하륜하고 서로 만났습니다. 자,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전공을 이 하륜이 귀신이 되어서 훌령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죠. 부탁을 해요. 자기 묘를 좀 돌봐달라. 근데 이 전공이 이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인물의 기본적인 세팅값은 전공은 이승의 인물이라는 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륜은요, 저승의 인물이죠. 귀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잘한 얘기들,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대단한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전공은 하륜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고,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100년 동안이나 이제 이 이승을 떠돌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제 전공이 본론적인 얘기를 이제 던집니다.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그 당시에 중국,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돼서 왔던 그 과정들을 지금 이제 요 인물이 봤던 거잖아요. 그때 언급하고 있는 이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나라, 즉 조선을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함께 환란을 슬퍼하고 함께 망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왕권이 교체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명나라의 사대를 하던 사람들은 명나라와 나라의 국운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랑캐 청나라가 대업을 찬탈하고 중국에서 황제를 일컫고 있으니 지금 우리 조정의 신하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청나라에 그 죄를 묻고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하는 정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한 몸이고
명나라가 아닌 오랑캐인 청나라는 때려 부셔야 하는 적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정공이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죄를 묻고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하는 이 정대한 논의가 뭐예요? 청나라를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는 북벌론이죠. 그렇죠? 이때의 이 정대한 논의는 바로 북벌론을 가리킵니다. 자, 써볼까요? 북벌론. 자, 이 정대한 논의는 바로 북벌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핫 이슈였겠죠.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하륜에게 묻습니다.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귀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겠죠. 이 일에 길흉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하륜이 답을 합니다. 길흉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어. 잘 알고 있나 봐요. 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존망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요.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니 내 마땅히 우러러 찬양에 맞지 않을 것이요. 즉 여기까지 끊어서 자, 지금 조선의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결전을 벌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네, 마땅히 우러러 찬양해 맞이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 좋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나는 싫다, 부정한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문제는 너가 너의 그 가치관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파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야, 그건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맑은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중화를 존중하는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야, 근데 너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액션이 너 혼자 개인의 출세 때문에 하는 거니 혹시? 그쵸?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너의 출세만을 위해서 그 북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 있어 보인다. 그 논지입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는 오랑캐 무서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아름다운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어. 그쵸? 여기에서 지금 하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 북벌론에 대해서 비판한다 입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과 출세의 계단으로 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북벌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죠? 자, 위에 이 부분, 자, 큰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이 부분은 굳이 비판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해라.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북벌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를 펼쳤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정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제 볼까요? 우리나라는 장정들을 끌고 모아서 군대를 이루면 100만 군사를 넉넉히 갖추고 여러 벌에 비축된 곡식은 몇 년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밤낮으로 훈련하면 정예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강계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군대의 함성이 이르는 곳마다 명나라의 유민, 누구인들 청나라 군대의 대우에서 이탈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또 5~3개의 군대가 여전히 운남에 있는데 정예부대의 군량도 충분하니 만약 이들과 힘을 합해서 명나라 황실을 부흥하기로 맹세한다면 어찌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에는 이 정공의 입장은 뭐예요? 북벌론을 비판하는 입장인가요? 아니죠. 긍정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대목은 북벌론에 대한 긍정이죠. 자, 근데 보니까요, 지금
군대가 우리 사람들 끌고 모으면은 100만 군대를 이룰 수 있다. 야, 우리 군이 많아요. 하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비축된 곡식이 많다. 그죠? 식량도 많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명나라의 유민도 분명히 합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북벌론을 긍정할 만한 근거들만 끌고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삼계라고 하는 이 인물 옆에 이제 별표,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논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이제 각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삼계 여기 있네요. 자, 오삼계를 보시면 자,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무신, 장수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 장수요? 명나라의 장수. 자, 이제 국군이 세했던 명나라의 장수입니다. 근데 이 명나라 장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이제 각주의 설명을 보시죠. 산해관을 지키다가 청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청나라에 항복했어. 투항했다는 얘기는 항복했다 얘기입니다. 배신 아니에요, 배신. 그렇죠. 맞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에요. 평서왕에 봉해졌으며 만년에 나중에 늙음하게는 청나라의 반기를 들었지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청나라의 반기, 그쵸? 청나라에 항복했던 그 스토리도 있고 나중에 늙음하게는 청나라의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인물을 데리고 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명나라 장수니까 우리 조선 군대가 막 밀고 올라가면은 같이 힘을 합칩시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미리 약속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전에 뭔가 작전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누구의 기대감이에요? 전공의 기대감이죠. 막연하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내용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북벌론을 부정하는 이 하륜이 당신들이 말이야. 조선의 신하들이 아직도 명나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신하들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지만 나라가 곤란, 위기에 처하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그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북벌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펼치고 있죠.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조선의 군사가 끌고 모으면 많다. 비축된 식량도 많다. 그리고 명나라 유민이 분명히 합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북벌론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한번 말을 섞었어.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볼게요. 자, 이제 또 하공의 차례입니다. 사또는 아직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어. 자, 이때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하는 비판적인 논조잖아요. 이 탁상공론이 바로 뭐예요? 북벌론에 대한 논의겠죠. 탁상공론은 바로 북벌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천하만사가 천시와 지리와 인사의 제약을 넘지 못하는 법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천시,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인사. 이 세 가지 요소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하륜의 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보시죠. 지금 중화의 우는, 중화는 뭐예요? 명나라. 명나라의 우는 차츰 쇠하고 북방의 우는 청나라의 운이요. 청나라는 왕성해지고 있으니 청나라의 통치가 300년은 지속될 거예요. 이게 바로 천시의 어쩔 수 없으며, 그러면 천시가 하늘의 기운이 누구에게 지금 이제 기울어 있다 그 뜻이에요. 청나라에게 기울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산해관은 천엄의 요새이니 우리나라 오합지졸이 험한 천리길을 가는 동안에 100번 동안 싸우면서 산해관 앞에 이르면 힘들게 수차례 싸우고 드디어 이제 이 요새 앞에 섰어. 근데 요새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번 싸우면서 산해관 앞에 이르면 저들은 연계의 군사들로 유충지를 굳게 지키면서 편안하게 쉬다가 충분히 쉬었던 그 군대들, 청나라 군대로 이미 100번 동안 싸우면서 힘든 피로한 우리 조선의 군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겨요? 청나라 군대가 이기겠죠.
게다가 영구의 여진족 군사가 우리 군대의 후방을 치면 우리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전군과 후군이 서로 응할 수 없을 것이요. 그쵸? 이러한 위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죠.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후퇴에 돌아올 길도 가로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소? 이게 바로 지리의 어쩔 수 없음이요. 지리적인 여건을 봐도 우리가 밀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돌이켜 보건대 병자년에 저들은 기병 수천으로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와서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썩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여기까지는요 병자호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수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 청나라의 기병이 수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넓은 들판에 그냥 썩은 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냥 몰아낼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병자호란의 결과를, 역사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병자년의 그 사건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항복했잖아요. 그쵸? 그 얘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요때 조선이 항복했습니다. 치욕의 역사죠. 수천리 우리 땅에 저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더니 마침내 도성까지 침략당해서 굴욕적인 강화조약이 바로 항복이잖아요. 운명을 걸고 말았소. 지금 오랑캐 그 힘이 센 그 부강함은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요. 그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졌다 그 말이죠. 우리 군대의 진법은 고작해야 장사진 뿐이고 용렬한 장수와 나약한 병사들은 적을 보면은 미리 후퇴할 생각부터 하니 젖먹이를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다시 말하면 청나라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우리 조선의 군대는요. 군대의 진법도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장수들도 용렬하다 뜻이 뭐라고 했죠? 부정적인 거죠. 아주 나약합니다. 정신이 썩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또 오삼계는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 장수요.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적이 있죠. 스스로 재위를 엿보고 있으니 이런 자와 동맹하는 것은 불가하오.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륜이 이제 펼치고 있는 북벌론을 비판, 부정하는 근거 3가지, 천시, 지리, 인사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시는요, 하늘의 기운이에요. 명의 기운이 이제 쇠퇴하고 청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청나라는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보급로와 후퇴로가 차단되면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인사 부분에서는 인적 자원이죠. 조선 군대는 아주 무능해. 그리고 오삼계하고 동맹한다고요? 오삼계는 믿을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동맹의 불확실성. 그쵸? 여기까지. 이 3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륜을 이제 북벌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자,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전공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의를 고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설득당한 거죠. 굳이 막 가서 막 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북벌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하륜의 생각에 이제 동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논리를 좋아하다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자, 하륜의 목소리를 다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논리를 좋아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 지나지 않소? 그러니까 막 방금 전까지만 북벌을 해야 된다 막 얘기했던 거 그럴 줄 알았던 거죠. 말만 많았던 거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하륜도. 자, 그 다음에 전공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나 봐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조선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뭔가 엉성하다고 이렇게 내려치게 하진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일단은 인정은 해요. 근데 이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인지라 지금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정을 좀먹는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오래됐어요.
법이 잘못 만들지는 않았어. 괜찮아. 하지만 너무 오래됐고 법에 따른 폐단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유한 권세가에 자 갑자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네요. 이제 집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아주 이제 의리의리한 이제 가세가 아주 부유한 그 부잣집에 노예가 많아서 곡간과 곡식 창고와 동산과 채마밭마다 지키는 자를 두고 하인들이 많은가 봐요. 농사와 길쌈과 물 깃는 일과 나무하는 일마다 담당하는 종이 있어. 이 8가지 일은 본래 폐단의 근원이 아니나 그렇죠? 원래 일상의 어떤 그 소재들이잖아요. 이걸 그냥 그 자체를 폐단이라 할 수 없죠. 종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 종 8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8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요. 그러나 가장이 그쵸 집안의 가장이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그 자리에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것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잘라버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 성실한 종을 그 자리에 앉혀라 그 말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물며 나란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 그렇죠. 집안의 일도 이러할진데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는 일처럼 나라의 신하들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올바른 인재 등용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면 뭔가 국정쇄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올바른 인재 등용에 대한 얘기. 자, 전공이 들었을 때 이야기가 탁월하잖아요. 일리 있고 전공이 절을 하면서 살해하고 말합니다. 지금의 가르침은 참으로 감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마음과 몸이 모두 경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감탄하겠다 그 말이죠. 자기가. 내가 오랫동안 이승에 머무를 수 없으니 하륜에 말이죠.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소이다. 사또는 몸 조심하고 안녕히 계시오. 자, 요렇게. 그래서 또 정리해 봅시다. 자, 앞서 살펴봤던 얘기는 국본론을 부정해야 되는 3가지 천시지리 인사 아까 봤었죠. 이번에 그에 이은 이야기는 국정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 근데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면 된다. 올바른 인재 등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까요? 자, 이제 문제 1번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요. 자, 올바른 거 찾으시면 되는데, 자, 선지 1번이요. 전공은 하공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물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자, 조물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목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파악을 했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죠. 왜? 저성의 일은 내가 누설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공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저승에 조물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저승의 일은 말할 수 없으니 묻지 말아 주시오. 그쵸? 파악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리고. 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하공은 전공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공에게 저승에서 벼슬을 높여준다. 벼슬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명이 연장될 것이요. 그랬죠? 요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전공은 훌륭한 법을 갖추지 못한 조선의 현실 때문에 국정의 폐단이 생겨난다고 판단한다. 자, 전공이 법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하공은 전공의 정신이 탁월해서 죽은 뒤에 그 넋이 자신의 넋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전공은요 죽고 나서 100년 더 남습니다. 근데 하공은요 원래 500년을 보장받았는데 300년이 흘렀어. 아직도 남은 게 몇 년이에요? 200년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봤자 하공이 더 오래 남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시죠. 하공은 조정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되어도 그것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쵸? 맞아요. 5번이 정답이네요. 하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조정의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이 부분이요. 존망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요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니 내 마땅히 우러러 찬양에 맞지 않을 것이요. 그쵸? 내가 너의 그 어떤 그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찬양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긍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 선지는 맞아요.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내려가시죠.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인데, 자, 학습활동 내용도 한번 보시죠. 포천 인문은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이 표면화되므로 의사소통의 흐름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A, B, C 각각의 대목에 나타난 인물 간의 소통의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A하고 B하고 C하고 각각 어디쯤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 대목은 여기쯤이네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북벌론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 첫 번째 대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공이 우리 열심히 군대를 장정들을 끌고 보면 군인들 많아요 라고 하는 이 대목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하공의 반박까지 계속해서 북벌론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그 대담 이야기가 두 번째 B. 그 다음에 C는요. C는 이 부분이네요. 그대로 우리가 화의를 고수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C.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선지 1번. 자, 말 한 사람이 전공인 타임. 전공이 A 대목에서 얘기했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A 대목에서 전공이 말하는 대목은 여기 앞부분이요. 그쵸? 우리는 명나라를 위해서 청나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공의 말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자,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 그렇죠? 이 부분은 문제 없죠. 1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A 대목이고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이 하공입니다. 방금 전에 전공이 이렇게 우리가 북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궁금합니다 했더니 하공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싸우는 거는 좋다. 하지만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싸우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 너가 의리 챙기는 거 이해한다. 그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한편 대의명분을 구실로 개인의 이익을 꾀하고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B 대목입니다. B 대목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 우리 군대 모으면 많아 라고 하는 전공의 말,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내용들은요, 꽤나 길게 이제 하려니 이제 북벌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B 대목이었어요. 근데, 자, 전공이 말하는, 타이밍일 때, 요때. 전공이 말할 때요. 국내외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근거로 해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다. 우리요, 군대도 많아요. 식량도 많아요. 하면서. 그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B 대목이고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이 하공이에요. 하공의 이제 북벌론을 비판하는 내용의 어떤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군대에 대한 상대방의 견해에 동의했나요? 이때 상대방이 뭔데요? 누군데? 전공이잖아요. 전공이 펼치는 견해에 동의했나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틀렸네. 정답은 리을 4번이네요. 천시와 지리가 청나라에 유리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는데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군대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죠. 요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찾았네요. 4번 선지였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 대목 짧은 대목이었는데 요거였죠. 참고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의를 고수해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말하는 사람이 전공이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나라와 전쟁을 지양은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내려가시죠. 밑줄 친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기억이 뭘까요? 지금의 가르침, 이 부분. 자, 보시죠. 선지 1번. 나란 일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잘 관리되어야 나머지 분야도 잘 운영된다. 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 자, 보세요. 하륜이 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아닌 것 같죠. 네. 두 번째, 분야별로 나란 일을 맡을 사람을 잘 가려 써야 국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을 가려 쓴다. 이게 뭐예요? 인재 등용. 그렇죠. 이게 맞네요. 정답은 쉽게 찾았어요. 2번 선지가 정답이에요. 나머지 3, 4, 5 선지 왜 틀린지 한번 보시죠. 3번 선지.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을 신뢰해야 그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해서 나란 일이 잘 돌아가게 된다. 자, 그 사람들을 신뢰하라고 했나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4번 선지. 나란 일을 맡을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국가 재정이 풍부해야, 그쵸? 재정이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선지.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해서 게으른 자는 도태하게 해야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된다. 자, 경쟁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했었죠.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4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자, 보기 박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포천 이문은 제목의 뜻이 포천의 기이한 소문으로 죽은 이의 혼령과 살아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화를 나누는 두 인물은 모두 당대에 높이 평가되었던 역사상 실존 인물로 작품에 제시되는 작가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쵸? 실제 인물의 어떤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작품에서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북벌론이죠. 청나라를 치러 올라가는 거. 자, 근데 병자호란 때 우리는 분명히 졌어요. 치욕적인 어떤 역사가 있죠. 자, 그 치욕을 씻고 대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북벌론은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서사 전략을 활용하는데, 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하려고 어떻게 서사 전략을 펼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초현실적인 존재를 활용합니다. 누구요? 귀신, 하륜. 그래서 현실에서 사라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인물과 같이 현실 세계의 논란에서 자유로운 존재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귀신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셔야 할 텐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선지 1번.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서 현실에서 결초보은할 길이 없는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벌론의 허상을 비판하는 것에서 현실에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비현실적인 존재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 살아있는 사람 아니고 귀신의 목소리, 그쵸? 하륜. 그쵸?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 맞습니다. 1번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살아있는 인간과 세상을 떠나신 후 흩어지지 않은 영영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서 포천의 기이한 소문이라는 뜻의 제목을 작품에 붙인 이유가 비현실적인 작품의 내용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자,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영영간의 소통이다. 그쵸?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북벌론에 관한 논의가 빼어난 기운이 모여서 넋이 오랫동안 흩어지지 않는 인물들의 목소리로 제시되는 것에서 논의의 주체를 신뢰할 만한 역사상 실존 인물들로 설정함으로써 작가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고, 그쵸? 맞아요. 이 내용은 그대로 방금 전에 보기에도 써 있었죠? 어디 써 있나요? 여기.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서 작품에 제시되는 작가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보기 박스에 설명이 이미 돼 있네요. 딱 그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요.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하는 정대한 논의로 언급되는 북벌론 긍정의 논리와 이를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하는 북벌론 비판의 논리가 함께 제시되는 것에서 민감한 쟁점을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쟁점과 관련한 양측의 견해를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 자, 대등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지금 현재 이 포천이문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상 전공이 하공의 생각에 설득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포천이문은 대등하게 북벌론을 긍정하는 내용은 이게 있고 북벌론을 비판하는 내용은 이게 있어.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북벌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대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정답은 확인했고요. 5번 선지. 결말에서 오랫동안 이승에 머무를 수 없는 귀신이 작별을 고하고 사라지는 것에서 작가의 견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라진 존재로 처리함으로써 정치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 생길 수 있는 논란은 피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겠고, 그쵸? 결국에는 얘기했는데 사라져. 왜? 귀신이니까. 우회적인 서사죠. 네, 5번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맞고 4번이 틀렸죠. 자, 요렇게 문제 다 풀어봤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